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할 건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라는 의미의 심부를 살펴볼 건데요. 마음, 심, 본인 부수를 가진 글자죠. 뜻이라는 의미의 지, 느끼다라는 의미의 감,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정, 경축하다 할 때의 경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변의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는데, 이 마음심은 이렇게 작을 소자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점이 두 개 있는, 작을 소자에서 오른쪽에 점이 두 개 있는 이런 부수가 함께 마음심 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마음심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의미의 심자가 되겠는데요. 삐쳐 올리고 점을 두 개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심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인쇄를 할 때는 이게 니은처럼 해서 이렇게 꺾어지지만 손으로 쓸 때는 좀 슬라이딩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통상적인 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마음이라는 의미의 심자가 되겠습니다. 심정,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 또는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 움직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심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인가를 몰두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점심, 하루 세 끼를 기준으로 할 때 한낮에 먹는 밥을 얘기하고요. 또 이 의미는 마음에 점을 하나 찍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는 아침 식사가 메인이죠. 서양 식사가 저녁 식사가 메인인 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실제 그 농부와 같이 중노동을 하는 분들은 점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식사라고 볼 수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인데, 단순히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도를 넘어서서 과하게 갖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나라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중심이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때로는 정중앙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어 하고, 이런 것을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전을 다한다라는 의미고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짓되지 않은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심은 진심으로 했다고 해서 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아침에 진심이 다르고 점심 때 진심이 다르고 저녁 때 진심이 다르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했다고 해서 선의로 한 거냐라고 하는 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 어떤 뭐 이게 지금 뭐 중요 사안이 아니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일을 또는 그 말을 할 당시에는 거짓되지 않은 진짜의 마음으로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거리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선이냐? 그건 얘기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양심을 가진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완악한 양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이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선비사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선비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전통 사이에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식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식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관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글씨 그 자체에서 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뜻이라고 하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뜻이 향하는 곳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지향은 꼭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향도 지향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향사격, 그러면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타겟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으로 사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사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고, 애국지사 그러면은 국가의 위기를 맞이해서 희생할 생각을 가진 사람 또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이 사회는 좁은 사회일 수도 있고 넓은 사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유지다 또는 경기도에서 유지다 이런 식으로 그 유지라고 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넓고 좁은. 그러나 어쨌든 유지는 그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유지는 한자가 다르죠. 돌아가신 분의 뜻을 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꼭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 또는 뭐 예를 들자면 회사의 설립자, 이런 다른 사람의 뜻을 유지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느 한 곳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조할 때 이 조자가 같은 조자이기 때문에 정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으로 상대를 한 사람한테만
유지한다라는 것과 같이 지조라고 하는 것은 뜻을 한 곳에만 집중한다.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독지가라고 하는 것은 보상 없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또는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동료보다 동료하고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그러나 동료보다 조금 더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커뮤니티의 멤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나라가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에 복속이 됐을 경우 독립을 위한 커뮤니티의 그 멤버라고 하면 동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투지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전투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도 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하는데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국지는 역사 책을 얘기하는데 요 지자가 뜻지자가 쓰일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연대식으로 쭉 기술하는 이러한 역사책이 아니고 전체적인 역사를 어떤 특정한 이제 틀에 맞춰서 기록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뜻지자를 써서 역사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은혜라는 의미의 은자가 되겠습니다. 원인할 때의 인자에다가 마음심자가 합쳐져서 은자가 되는데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입구자 안에 큰 입구자죠. 안에 큰 대자가 쓰이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쓰이면 은혜라는 의미의 은자가 되겠습니다. 은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기여한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얘기하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히 혜택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또는 황제가 은혜를 베푼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 성은은 신의 은총 또는 신의 은혜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승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또는 황제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 이 성은은 명사예요. 승은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승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디 쓰이냐면 이제 후궁들이 왕과
침소를 함께 하는 것을 승은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을, 특히 우리가 통상 은인이라고 하면 생명을 건졌다든지 또는 통상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혜택을 입었다든지 할 때 은인이라는 말을 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속에는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의 좌우명을 바꿔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은사라는 말을 쓰죠. 현대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노동자로 전락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교육자 노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하는 직책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그런 구조죠. 이런 때는 실제 은사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생이 갑이고 선생이 고용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은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객의 관심에 고맙다라는 의미로 사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은 행사 그러면은 특별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고,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배반한다. 덕을 입은 것을 망이 잊는다는 뜻이거든요. 덕 입은 것을 잊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은혜를 배반해서 악으로 갚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도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배은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조성원리하고 용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